아, 성적이 나와버렸지 뭐얌. 안녕하세요. 모즈모TV 김원상입니다. 저는 늦가기 유학생이고요. 룩셈부르크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3학기 결과가 나왔는데 성적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정말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페일한 과목은 없습니다. 진짜 한 과목 페일할 줄 알고 되게 노심초사했었는데 다행스럽게 모든 게 다 합격을 했고, 전체 평균은 몇 점이냐? A면 좋겠지만 B입니다. 제가 어떤 과목을 듣고 점수가 어떻게 나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총 12개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A는 4개, B는 6개, C는 2개입니다. 와, C가 2개나 있다니 이거 너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듣는 경영학 석사과정은 창업에 관련된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12개 그 과목들이 전부 다 창업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제가 A 맞은 과목들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잘 본 과목이 있어요. 이게 20점인데 만점 맞은 과목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젠더라는 과목입니다. 이게 정의에 대한 거예요. 평등, 공평 이런 것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젠더니까 뭐 성에 국한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뭐 페미니즘 이런 거랑 관계가 없었고, 성, 인종, 클래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의롭게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가, 좀 더 크게 보면은 어떻게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주제였어요. 근데 제가 이런 쪽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과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전부 이제 과거 철학자들의 어떤 그 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읽고 저의 의견을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이 없는 거다 보니까 부담 없이 즐겁게 제가 쓰고 싶은 거를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점수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인생의 정의란, 인생의 공평이란, 인생의 평등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젠더 과목 만점입니다. 인큐베이터라는 과목인데 이거는 주로 펀딩에 관한 거예요. 어떻게 창업을 하고서 펀딩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과목인데, 룩셈부르크 안에 있는 펀딩을 해주는 그런 회사에 찾아갑니다. 대기업들에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펀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배우는 과목인데, 실질적으로 출석을 잘하면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보지 않고 에세이를 봤는데 마지막에 저는 여기에다가 MCN 사업을 하자 그랬거든요. 뭐 A 맞았으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과목은 포닥 학생이 저희 가르쳤어요. 근데 이 포닥 학생이 저의 다음 학기 논문 어드바이저입니다. 잘 부탁한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과목도 A를 맞았는데 이거는 쉬웠어요. 왜냐면은 주로 테크 기업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 테크 기업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쪽 인더스트리가 빠삭하죠. 그리고 최종 큰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저는 거기에서 화웨이 했어요. 화웨이라면은 뭐 또 제가 잘 아는 기업이니까, 화웨이가 어떤 식으로 지금 과거 비즈니스에 이슈가 있었고 향후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지 제가 그쪽에 또 좀 알기 때문에 잘 풀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를 맞았고, 또 마지막 A를 맞은 과목은 리더십이라는 과목입니다. 저는 이 과목도 되게 열심히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규모가 큰 회사에 있다 보니까 나이가 40이 다 되도록 그렇게 리더를 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리더였었던 기억을 돌이켜보면 국민학교 4학년 때 반에서 짱 먹었었던 거 빼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과목 되게 열심히 들었죠. 리더십 간접 체험을 해보려고. 그래서 리더의 덕목, 또 실제 리더들의 성공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리더란 무엇인가 재미있게 간접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과목을 제가 A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B 맞은 과목들을 봐보면은 사회적 기업, 요거 제가 B 맞았는데 이거 왜 B 맞았지? 교수님이 저 엄청 글 잘 썼다고 글을 저희가 2개를 냈는데 보통 그 글 중에 1개만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2개 다 너무 잘했다고 둘 다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발표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주셨나 모르겠네.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파티시페이션 점수가 되게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제가 딱히 이렇게 막 수업에 저요 하고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컨설팅 과목이었는데 요것도 B 맞았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 컨설팅 업체들을 많이 만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다, 할만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제 그룹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했었던 컨설팅은 중소기업이 이제 본인의 기업을 독일에서 어떻게 하면은 마케팅 활동을 잘해서 인지도를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또 저희 그 같은 그룹원 중에 한 명이 마케팅 전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믿고 따라갔는데 굉장히 내용이 전문적이었어요. 굉장히 테키하고 복잡하고 마케팅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모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희 클라이언트가 초반에 발표를 하고 나니까 너무 어려운데 좀 쉽게 바꿔달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안 바꿔줘가지고 이렇게 점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B 나왔네요. 그 다음은 이제 그로잉 어 비즈니스라고 이제 사업체를 어떻게 키우냐 이건데 이거는 B면은 B 맞을 수도 있겠다. 이게 제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거의 못 받았어요. 점수를.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게 말이 그로잉 어 비즈니스를 키우는 거지 굉장히 수학 같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을 쫙 외워가가지고 그 공식의 숫자들을 1대1로 대합을 했죠. 그래서 정답을 빡 찾아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꼬여 있어가지고 거의 뭐 중간고사 망했었죠. 근데 다행히 저만 망한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망해가지고 뭐 적당히 B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다른 B, 이제 전략이라는 과목이에요. 여러분, 경영 전략.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학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런 비슷한 거를 엄청 많이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마지막에 시험으로 그냥 퉁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쓰기 시험이었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주면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그 경영 전략들을 대입을 시켜가지고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뭐 그런 시험들이었어요. 나 되게 잘 본 것 같은데 B 좋네. 나의 논리가 부족한 건가? 그리고 또 다른 B, 리서치 디자인이라는 과목인데 이 과목은 제가 이제 이번 학기 4학기에는 논문을 써야 돼요. 아니면 비즈니스 플랜을 쓰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떻게 인터뷰를 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 논문들을 읽어가면서 이 논문에는 이런 방법이 적용됐습니다. 이 논문에는 이런 리서치 방법이 적용됐습니다 라고 뭐 하는 거였는데 왜 삐졌지?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파티시페이션이 안 좋았었던 것 같네요. 파티시페이션을 잘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 맞은 과목은 국제 경영입니다. 과목이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구분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구분을 못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국제 경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읽던지 간에 다 정답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수하던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뭐 내수 시장이 포화되고 해외에 있는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뭐 이런 이게 시험 당일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애들이 한쪽에 되게 몰려 있는 거예요. 저보고도 그쪽으로 오라 그랬는데 제가 안 갔어요. 저는 반대쪽 끝에서 시험 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뭔가 작당 모의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갔었으면 성적이 더 잘 나왔었을 텐데 아쉽네요. 자, 그리고 오 마이 갓, C가 자그마치 2개나 있는데 가장 처음으로 이제 파이낸스, 이제 금융 과목인데 이거는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좀 할 말이 있습니다. 배우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상장을 하는 이제 그런 프로세스에서 배워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레고라는 기업을 우리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을 때 기업 가치를 얼마로 하고 또 주가는 얼마로 해야 될지 뭐 이런 거를 배웠었는데 프로젝트는 진짜 제가 안 하겠다는 애들 대가리 끌고 막 멱살 잡고 해가지고 막 했거든요. 심지어 저희 집에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팀원 중에 한 명이 막 술집 가서 하라고 거기 와이파이 공짜라고 막 열받게 하고 그랬었는데 프로젝트는 진짜 잘했다. 또 교수님이 메일 주셨어요. 니네 진짜 프로젝트 잘했다고. 그런데 시험이 거의 절반에 또 이제 필기 시험을 온라인으로 봤는데 한 25문제, 30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가 뭔지 좀 봐볼까? 그래서 아무거나 누르고 다음, 아무거나 누르고 다음 막 하고 있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 해서 1번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돌아가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들어올 땐 네 마음이지만 나갈 때는 네 마음이 아니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뭐 이런 거였지. 그래서 거의 한 30-40%는 그냥 나가리 된 거예요, 문제가. 심지어 제가 그 시험에서 50% 미만을 맞잖아요. 그럼 바로 페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긴장을 했던 거죠. 왜냐면은 거의 한 30-40%는 말아먹고 들어갔으니까. 근데 C로 아슬아슬하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치만 몰랐던 것도 제 실력인 거죠.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 C, 이제 가족 경영이라는 건데 이거는 진짜 또 열받아요. 2명이서 팀이 됐어요. 그래서 저랑 또 다른 한 명이 팀이 됐는데 저희 둘이 되게 잘 안 맞았어요. 이 친구가 가져온 주제가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 친구가 그 주제가 뭐냐면
가족 기업이 성공하려면은 가버넌스, 그러니까 뭐 시스템 같은 게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에세이를 쓰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가족 기업이 잘 되려면은 좋은 시스템이 있어야지.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밥을 잘 먹기 위해서는 숟가락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말고 딴 거 하자. 장수한 일본 기업들의 비법은 무엇이고 앞으로도 이 비법을 통해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에 대해 쓰자고 했는데 걔가 쓰기 싫다 그래가지고 각자 썼어요. 니는 니 거 쓰고 나는 내 거 쓰자. 팀인데. 그러고서 이제 최종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녀석이 본인 걸로 제출을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제출해라. 네가 발표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막상 발표하는 날 15분 전에 저한테 연락해서 본인이 발표 못 하겠다는 거여서 야, 나는 네가 쓴 글 이해가 안 되는데 발표를 내가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에세이 점수랑 발표 점수 두 개가 거의 대부분인데 둘 다 잘 못한 것 같아요. 저 엄청 떠듬댔어요, 이거 발표하는데. 그리고 교수님 뭐 질문했는데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씨 나왔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합 B가 됐습니다.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또 괜찮아요. 지난 3학기 재밌었어요. 저는 창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었던 아주 유용한 시간이었고, 제가 뭐 창업을 하거나 그럴 건 아니지만 큰 기업의 직원으로서 일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창업자 마인드는 필요하죠. 어디에서든. 그래서 잘 배웠고 유용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학기에 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다음 학기는 논문 또는 비즈니스 플랜을 써야 됩니다. 뭘 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소재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화장품 관련돼서 쓸 거니까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편하네요. 그래도 B이긴 하지만 인생은 B급이 아닌 A급이 되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룩셈부르크 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 많이 오십시오.